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진단 VVIP 권미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도곡지점 이준호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오늘장에. 네. 8.7% 급등하면서 125만 1,000원. 예상보다 좋은 실적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 이 이벤트가 어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만한 이슈였을까요? 투자자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업부별로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통으로 이만큼 이익이 났다라고만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환율 올라오면서 환율의 영향으로 올라온 측면이 가고 좀 본질은 좀 숨어있는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니까 네. 코스닥 쪽이라든가 중소형주는 그냥 풀이 확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개개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썩 상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도 어떤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하루에 0.5%씩 한 달 내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왜 하필 0.5% 한 달 내내일까요? 이제 좀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네. 예,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그랬으면은 이제 개개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좀 수익을 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이런 쪽으로만 쏠리게 되면은 조금 개개인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약 1년 전에 그때 삼성전자가 갭상승 급등했던 날에는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번에는 실적 이후에 어떤 주주 친화 정책도 사실 이 실적 나오기 전에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네. 예상하시거나 기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쭉 내려갈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동차주처럼? 자동차 그 착각이에요. 자동차주가 올라가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런 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뭐가 올랐네? 내일은 뭐가 올라갈 것 같아. 그거는 네. 점쟁이의 영역이지 주식을 하는 영역은 아닌데 최근에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분명히 자동차라든가 그 환율 효과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깐 기지개를 킬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 나가갖고 다시 크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예요. 그러한 여건이었으면은 오늘날 이때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신저가를 내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 시장이 수개월 안에 어쩌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최근에 뭐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신저가를 보였었던 이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 IT 대장주들, 대형주들 좀 의미 있는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직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VVIP 모시고 저희가 진단해 드릴 텐데요. 오늘 선정되신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거주 지역과 연령대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님. 예, 여기 평택이고요. 네.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투자 배분은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보유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주식의 90% 정도 있고, 주식의 80% 있고, 네. 현금의 20% 있습니다. 네. 현금 20% 오늘 혹시 마련하셨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한 20%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20%를 고정적으로 보유하신 지 좀 되셨군요. 네. 네, 나머지 80%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시죠?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3천만 원의 투자 규모 적게 느끼세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군요. 40대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아마 금융위기 때 그냥 심심해서 몇 개 종목 산 게 네. 수익이 크게 나는 바람에 와. 그냥 그때서부터 주식하게 된 것 같아요. 시작이 좋으셨네요. 네, 그때는 그냥 주식에 잘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건데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때라 그냥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주식을 사셨던 날 기억나세요? 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 아무리 경륜이 있으시든 초보 투자자시든 주식을 사기는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냥 하여튼 주가 1000포인트, 1100포인트 막 그랬을 때라 그냥 그래 나라가 망하게 하겠냐고. 네. 그야말로 주식 박앤셀 구간에 잘 들어가셔서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셨는데요. 이후의 경험들은 어떠셨나요? 하여튼 유럽 재정 위기도 겪고 그렇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네, 테이퍼링 시작한다.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체 시작하셨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손실이신가요? 아니면 수익을 보셨습니까? 순실이죠.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주 소액으로 한 거니까 네. 수익은 작았고 나중에는 손실이 커졌던 거니까 전체를 보면 손실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주식 투자 인생에서는 아직은 손실 구간에 있으시다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성향을 좀 알아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 투자 성향은 이렇다. 어떠십니까? 그냥 좀 하루하루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 두고 모멘텀 강한 주식들 그런 거 사서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또 잘 매매를 하셨나요? 화장품주, 제약 바이오주, 네, 상반기에 다른 건 못하고 그냥 건자재주만 하나 건자재. 잘 해갖고 상반기에는 수익을 좀 내요. 네, 상반기에는 건자재로 성공을 하셨고요.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지 않으시고 2, 3개월 정도는 보유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어려우신 점이나 고민되시는 점은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어떤 종목은 전문가님들이 어떤 분들은 좀 한 종목에 확신을 가지면 그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그러고 네.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한 종목에 20%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 기준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이게 주변에 어떤 실제로 계좌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매매해서 성공했구나. 나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지 진짜 그런 확인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얘기로만 듣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또 설명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실 분들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네요. 이준호 차장님, 네. 중간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자산이 이제 수십억 이상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종목 한 개에서 두 개예요. 뭐 20%씩 나누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 실제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네? 이분은 규모가 아예 다르시잖아요. 아니 규모가 달라도요. 상관없나요? 예, 참깨가 호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뭘 하나 제대로 잡아갖고. 그러니까 가장 한심한 게 나는 전 종목을 매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은 한심하게 봐요. 그 전 종목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거에 집중해갖고 거기서 한 10개 안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그 강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다가 주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산은 있지만 더 키우려고 이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텐데, 첫 번째로는 수익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과 반대되는 어떤 손실의 최소화도 주식 투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황금성도 이제 중요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삼성전자만 평생 보유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상장 받을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장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고민에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니 성장주 투자니 효율적 시장이니 분산 투자 이런 거는 저는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 껍데기일 뿐이고 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치주라든가 성장주도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평가 종목이 오르면 저평가도 아닐 거고, 저평가라고 해도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회사로 가면은 그건 이제 고평가로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높낮이 고저보다는 회사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네이버라는 회사도 지난 10년 이상 성장주라고 달려오더니 이제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성장성은 점차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반도체였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있었으면 현대전자, 삼성전자 한참 올라가는데 현대전자는 못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저평가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잡으신 분들은 감자탕 드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지셨죠. 하이닉스 잡으신 분들은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했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 경제, 산업 전망 이거는 사실은 나중 문제고요. 본질이 좋은 회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치를 꾸준히 키울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 포트의 배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장에 집중하는 바보가 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10개가 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만 딱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좀 어려움에 처하면은 10개 가진 것들 대다수 9개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집중하게 만드는 바보로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00개 이렇게 해서 그게 뭐죠? 제가 무슨 음식 도구 같은데 이렇게 막 하면은 밑에 딱 앙금만 남을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니 이런 거는 그냥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소리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코멘트에서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동의를 하시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종목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본질이 좋은 회사를 잘 고르셨는지 잠시 후에 또 평가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지 시청자분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KC 그린 홀딩스 가지고 있고요. 네네. 8,100원에 50% 가지고 있고, LG 이노텍 91,300원에 20%, 그 다음에 SK증권 1,250원에
10% 가지고 있고 현금 20% 가지고 있고. 네, IT증권 지주사, 환경 플랜트를 만드는 지주사 업체 이렇게 간소하게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네요. 그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좋다고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한번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었는데 네. 그때 그 중국 그거가 안 되고 실적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 충당금 나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 갖고 그때 한번 손절 쳤다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시 그런 사실들이 나오고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보니까 뭐 거래량도 들어오고 수급도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비중을 늘 받은 종목이라서 네. 그거는 이제 자신 있게 비중을 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던 종목에다가 이제는 좀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50% 비중의 10% 정도의 수익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해가시면서요. 이준호 차장 만나보시죠, 시청자님. 예. 네, 차장님. 예, 시청자님 오늘 종목이 많지가 않고요. 예. 뭐 KC 그린홀딩스 이런 거 50% 정도 갖고 계시니까 요걸 좀 많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켜보셨다고 해가지고 요번에 좀 자신 있게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뭐 정상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서울에 이제 본사 두고 미국, 중국, 영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여기 세계 각지에 위치한 관계사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기 오염 방지 플랜트, 환경 서비스,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 재활용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발전소 요걸 하고 있고 친환경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기업인데 실적이 2013년도에 209억 나오고 작년에 178억으로 조금 줄었다가 요번에 반기에 126억 해서 이제 올라왔고 이제 이익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호기심이 조금 생겨야 정상인데 자회사 KC 글라스가 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여기서 진행하는 벤처형 전문 소재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중적외선 광학 유리 기술 개발 사업 회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이랑 일본 이 세계 시장 다 가지고 있는 고부가 가치 이제 분야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 석탄 화력 발전 자원 규제를 발표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아가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는 따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요번에는 이제 100% 자회사인 장충법인이 중국 여기서 이제 240억짜리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중국 환경 플랜트 시장에 어떤 대규모 공급 진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어떤 환경법 발효됨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환경 설비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일지 아닐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아무튼 이게 최초라는 것에 좀 의미를 저는 두고 싶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은 회사도 좋아지고 있고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요구는 맞고 요거는 이제 좀 차트를 좀 상세하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2013년도서부터 이렇게 다중고점을 줬었어요. 2013년도 5월 달에. 그러다가, 올해 5월에 이제 신고가를 주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내려왔는데, 이제 쌍봉이죠. 쌍봉인데, 여기서 치고 올라갔으면 N자형 상승이 될 거고, 내려오면 쌍봉. 이제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국 돌파를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기간 가격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컷 빠지다가 시청자님은 요 금방 뭐 이렇게 이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빠지다가 요 9월 초에 여기서 이제 갭 주고 올라오면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횡보 중인데 사실은 이렇게 횡보할 적에 많은 분들이 숨이 답답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횡보하는데, 코브라가 머리 딱 들고 나가듯이, 저는 이제 어쩌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런 과정을 보면, 일단은 조금 지어보고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요것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마치 물고기의 머리고 뭐 꼬리 정도로 이제 보일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거래가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그냥 단독주택 있었는데 거기서 뭐 트럭 같은 거에서 어떤 생선을 파시는 분이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거 보니까 눈을 껌뻑껌뻑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갈치가 왔다는 막 이제 안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굉장히 웃었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싱싱하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지금 KC 그린 홀딩스도 이렇게 고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거래를 살살살살 실어갖고 지금 딱 요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내가 아닌 나보다, 수급을 더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거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사는 건 맞고요. 이렇게 봉이 작을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봉이 작을 때 매수했다가 봉이 점점 커지면은 매도하는 게 어떤 주식의 기본이 될 거예요. 마치, 최근에 03260 이런 케이스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봉이 작죠. 봉이 이렇게 작게 짤짤짤짤 움직이다가 봉이 커지면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KC 그린홀딩스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는 날이 오면은 나머지 20% 돈까지 다 넣어서 한번 갖고 가 보시면은 좀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 질문 하나 있는데 중국 그거는 어떻게 추후에도 네. 더 가능성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요? 이제 신호탄이 하는데 이제 신호탄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데가 또 나온다든가 그렇게 좀 하면은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공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딱 신호만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낫고 회사에 집중적으로 좀 친하시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혹은 뉴스 검색? 회사 아니요, 측으로? 뉴스 말고요. 저 친한 회사 이렇게 네. 많이 연락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알려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해야죠. 네, 그렇게 하고 SK 증권을 봐드릴게요. 예, 이제 증권주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것은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닝키 전 의장이 5일날 CNBC 인터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을 외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리를 빨리 올려서 경제를 죽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5일날 CNBC 인터뷰에서는 이제 했어요. 그리고 루비니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너네 금리 인상 허풍이야 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자 이제 한국경제신문 논설 보면은 실기했다, 타이밍을 놓쳤다,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럽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지금 어쨌든 실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한쪽 눈은 지금 종목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쪽 눈은 그 걱정은 지금 하고 있어요. 수개월 안에 그런 일은 나올 거는 같고요.
즉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은 하는데 자기들 어렵다고 계속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 관련 대형주가 많이 포진한 국내 시장이 올라오기는 버거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국내적으로 봐도요, 이미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경박단수용 산업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햇반 용기를 하는 삼육물산이라든가 무슨 샴푸의 원료라든가 아주 경박단수한 이런 것들은 신고가가 나오지만은 중후장대한 것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신저가가 나왔던 그런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후장대한 산업이 잘 돼야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좀 편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증권업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신가격 선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금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빠질 것도 없지만 올라갈 일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수개월 내는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요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요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시청자님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답이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이노텍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요거는 왜 사셨어요? 이노텍도 실적 가이던스 보니까 3분기, 4분기 쪽에 뭐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쪽은 이것도 좀 모아볼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전장 부품. 네. 쪽으로 이제 뭐 LED 사업부 쪽은 좀 정리를 하고 네. 회사를 좀 바꾼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회사가 좀 체질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갖고 매수를 해봤거든요. 지금 딱 말씀하신 거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LG 이노텍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요새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개미들 저기 가서 많이 물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홀리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쭤보니까 딱 그 이후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LED 쪽은 컨디션이 안 좋죠. 그래서 실적이 3분기에도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이제 LED 쪽 때문에 그렇고요. 1분기에 이익이 690억 나왔는데 2분기에 489억에서 이제 좀 하락했는데 그 실적 하락의 원인이 이제 LED 쪽의 부진이고, LED는 1년 사이 매출이 한 30%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로 가고 있는데 감소를 하고 있고 별로예요. 이거는 LED만 놓고는 이제 별로다라고 결론을 냈고,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제 북미 스마트폰 고객사 이제 신제품 출시 막 잇따르고 있는데 그 전망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2009년, 2010년도처럼 막 태어나는 태동기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화가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세보 이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터예요. 그래서 주차하다거나 저속주행 가격적인 핸들 조작 이제 편하게 해주고 중량감 더해주는 기능 요런 거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은 걸음마 단계죠. 그래서 걸음마 단계고 최근에 LG전자랑 아우디가 스마트워치로 IT 기기랑 자동차 연결했듯이 이제 향후 통신으로 이제 가는 것은 뭐 기정한 사실일 텐데요. 이상을 좀 종합해 볼 적에 LED는 좋아질 일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은 더 스마트한 혁신이 필요하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LG 이노텍보다 이 LG 이노텍 본질보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잘 돼야지 덩달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 개발하고 노력해도 차가 안 팔리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전기차 관련 종목이 요새 조금 이제 이슈였지만은 그런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면은 공조 장치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S&T 모티브 이런 종목은 지금 얘는 뭔데 자동차 부품주인데 실적이 700억 나다 1000억이 나고 실적이 폭폭 올라가고 있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나왔고요. 그런데 얘는 뭔데 11070이죠. 얘는 뭔데 그동안에 계속 고초만 겪다가 이제 좋아질 거야 라는 꿈만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연한 꿈만 꾸는 거는 좀 투자하시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06496 차라리 증명이 된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은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이지만은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LG 계열, 농협 계열, 그래서 농우바이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다른 데서 인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필 농협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계열이라든가 KT 계열 회사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제가 볼 때 좀 세상이 요구하는 혁신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싫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완전 싫죠. 네, 마찬가지죠. 아, 그렇군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LG 그룹주도 요즘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저희 이준호 차장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아유,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 제가 만난 지 지금 뭐 30분도 채 안 됐지만 굉장히 우직하게 투자를 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꼭 좋은 원칙을 세우셔서 이 주식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 끝났습니다.